2025년 한때 대한민국 게임의 제왕으로 불렸던 NC소프트의 주가가 80% 넘게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2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죠. 상상해 보십시오. 20조 원이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치킨을 2번씩 돌리고도 남는 돈입니다. 한때 PC방 신드롬을 일으키고 게임 하나로 코스피 시장을 뒤흔들었던 거대 제국이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리니지라는 이름만으로도 통했던 성공 신화는 왜 처참한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까? 신작들은 줄줄이 흥행에 참패하고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날까지 빼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죠. 도대체 지난 몇 년간 NC소프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97년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천재 개발자로 불리던 청년 김택진이 동료들과 함께 NC소프트를 창업합니다. 당시 한국은 IMF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컴퓨터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대한민국 게임의 역사를 바꾼 전설 리니지가 탄생합니다.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MMORPG, 쉽게 말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가상세계에 접속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었죠. 사람들은 리니지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적과 싸우고 거대한 혈맹을 만들어 성을 차지했습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또 하나의 사회가 탄생한 겁니다. 리니지의 성공은 폭발적이었습니다. PC방은 리니지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아덴이라는 게임 속 화폐는 현실의 돈과 거래되기 시작했죠. NC소프트는 순식간에 한국 게임 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리니지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거대한 산업이 된 것입니다. 마치 황량한 땅에서 거대한 유전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NC소프트는 이 리니지 유전에서 끝없이 검은 황금, 즉 돈을 뽑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성공은 너무나 달콤했고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강력한 성공이 훗날 제국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줄은 말입니다. 문제의 씨앗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의 성공에 취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게임사들이 새로운 장르와 플랫폼을 개척할 때 NC소프트는 오직 리니지, 또 리니지였습니다. 리니지2,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 이름만 조금씩 바꾼 리니지의 파생작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죠. 이건 마치 한때 엄청난 히트곡을 냈던 가수가 20년 내내 똑같은 노래만 편곡해서 부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팬들이 환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은 식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매번 똑같은 메뉴만 파는 식당에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과금 모델이었습니다. 리니지 시리즈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는 페이 투 윈, 즉 돈으로 승리하는 구조로 악명이 높았죠. 게임 속 희귀 아이템 하나에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이 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초창기 리니지가 주었던 함께 모험하는 재미는 사라지고 오직 돈 많은 유저들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축소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저들은 NC소프트를 돈에 미친 회사라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한때 게임의 대명사였던 리니지는 이제 린저씨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 NC소프트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모바일 시대가 열리자 PC에서 성공했던 리니지를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겨온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출시되자마자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출시 첫날 매출 100억 원. 상상이 가시나요? 하루 만에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을 벌어들인 겁니다. NC소프트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100만 원을 돌파했고
시가총액은 20조 원을 훌쩍 넘기며 현대차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죠. 당시 NC소프트는 게임 업계의 삼성전자로 불리며 모두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때의 NC소프트는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리니지 형제들, 즉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의 매출 합계 비중은 전체의 약 73%에 달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4분의 3을 단 하나의 IP가 벌어다주는 기형적인 구조였죠. 하지만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NC소프트의 능력을 칭송했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성의 주인이 성벽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외칩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왕국이다. NC소프트는 스스로를 영원할 제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판교에 세워진 거대한 R&D 센터는 그들의 자신감을 상징하는 건물이었고, 직원들의 연봉은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창업자 김택진 대표는 택진이 형이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불리며 성공한 혁신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죠. 야구단 NC 다이노스를 창단하며 대중에게 기업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치 끝없이 타오를 것 같은 거대한 모닥불처럼 NC소프트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부신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쟁사인 넥슨과 크래프톤은 달랐습니다. 넥슨은 던전 앤 파이터라는 강력한 IP에만 의존하지 않고 블루 아카이브, 데이브 더 다이버 같은 전혀 새로운 장르와 감성의 게임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팬덤을 쌓아갔습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단 하나의 게임으로 세계를 평정하며 NC소프트가 한 번도 제대로 뚫어보지 못한 서구권 시장의 지배자가 되었죠. 그들이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동안 NC소프트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백미러만 쳐다보며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NC소프트 제국 붕괴의 첫 번째 원인은 명백합니다. 바로 리니지라는 단일 IP에 대한 치명적인 의존입니다. 이것을 투자에 비유하면 전 재산을 단 하나의 주식에 몰빵한 것과 같습니다. 그 주식이 오를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2023년부터 리니지 IP의 매출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저들은 수년간 반복된 똑같은 게임 방식과 과도한 과금 유도에 지쳐 떠나갔고, 한때 마르지 않을 것 같던 리니지 유저는 서서히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기둥이 흔들리자 제국 전체가 휘청거린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혁신의 실종과 신작의 연쇄 실패입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야심차게 신작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00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쏟아부은 스론 앤 리버티, 줄여서 TL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국내 출시 당시 유저들의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참패했고, 이후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지만 초반의 반짝 관심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저들은 TL에서조차 리니지의 낡은 그림자를 보았고, 또 리니지냐며 외면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000억 원을 들여 새 영화를 만들었는데 관객들이 전작이랑 똑같잖아 라고 비판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NC소프트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입니다. NC소프트의 게임은 유독 한국과 대만 등 일부 아시아 시장에서만 힘을 썼습니다.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는 단 한 번도 주류가 되지 못했죠. 이는 그들의 성공 방식, 즉 극심한 경쟁을 유도하고 과금을 통해 강해지는 시스템이 서구권 유저들의 문화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넥슨은 다양한 장르로,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라는 혁신적인 게임성으로 글로벌 시장을 뚫었습니다. NC소프트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 시장에 안주하는 사이
경쟁자들은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 거대한 고래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NC소프트의 해외 매출 비중이 40%까지 늘었지만 이는 기존 IP의 해외 진출 성과일 뿐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실패 요인은 바로 경영 전략의 실패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위기가 명백해진 상황에서도 NC소프트의 변화는 너무나 더뎠습니다. 시장은 이미 모바일 중심에서 PC와 콘솔로 다시 넘어가고 있었고, 유저들은 가차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성공 공식만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2024년 말 회사는 만성적인 적자 기업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대규모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이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업계 최고의 대우를 자랑하던 회사가 동료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경영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25년 현재 NC소프트의 주가는 2021년 고점 대비 80% 이상 폭락한 상태입니다. 한때 100만 원을 호가하던 황제주는 20만 원대까지 추락했고 20조 원이 넘던 시가총액은 약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회사의 신용등급마저 강등되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퇴직 위로금 등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4억 매각 덕분에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이는 본업의 경쟁력 회복이 아닌 자산을 팔아 겨우 버티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회사는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고강도 구조조정은 2025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개발 부서를 시작으로 핵심인 게임 개발 조직까지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에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한때 5,000명에 육박했던 본사 인력은 3,000명대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던 곳에서 이제는 동료들이 짐을 싸서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일부 사업부를 분사하며 조직을 슬리머하고 있지만 이는 성장을 위한 재편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NC소프트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 전체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4위 게임 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C소프트의 사례는 한국 게임 산업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문제, 즉 단일 IP 의존, 과도한 과금 모델, 혁신 부재 등이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게임사들도 제2의 NC소프트가 되지 않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NC소프트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온2라는 초대형 신작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기존의 리니지식 과금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선언했죠. 2025년 11월 지스타의 최대 규모로 참가하며 재기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과연 NC소프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리니지 제국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그 답은 이제 곧 시장이 내놓을 것입니다. NC소프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한때 정상에 올랐던 거대 기업이 어떻게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지요. 그들의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리니지라는 강력한 성공 공식에 안주했던 것이 결국 혁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자신들만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비단 게임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진리 아닐까요? 2025년 11월 NC소프트는 아이온2라는 마지막 구원 투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이 투수가 과연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쓸쓸히 강판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신작마저 실패한다면 NC소프트는 정말로 만성적인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며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NC소프트의 몰락은 대한민국 비즈니스 생태계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성공에 취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때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리니지를 즐겼던 수많은 게이머들은 이제 NC소프트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모험하고 성장하는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NC소프트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초심, 즉, 왜 게임을 만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NC소프트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거대 제국은 과연 재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